지금부터 이 청원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저 송지봉 정책 비전과 공약에 대한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사무실에서 하니까 기자분들이 많이는 안 오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기자회견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제 비전 발표하는 날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살인미수 정치 테러를 당하신 이후에 15일 동안 그 치료를 해오셨고 오늘 이제 당무 복귀를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와 야당에 대한 집요한 탄압이 정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한 시도를 2년 내내 끝없이 해왔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재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고 범죄자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정치가 극단적인 그 야만의 시대에 갈등과 대립의 정치 문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살인 미수 사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매우 충격적이고 정말 가슴 아프고 놀라울 일인데 그 살인 미수 사건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더 우리를 속상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이 백주대낮에 야당 대표에 대한 이 살인미수 사건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으고 대안을 논의하지 않고 아주 지엽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특혜 시비, 헬기 특혜 시비를 거는가 하면 왜 부산에서 치료받지 않았냐는 식의 이런 식의 그 어떤 이슈 전환을 통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그래서 펜을 통해서 이제는 또다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이제 국가 정체성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의 위기라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바로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해서 민주주의와 민생의 위기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승리에 그리고 그 싸움에 선봉장으로 제가 나서겠다 이런 심정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대안을 가지고 싸우는 정당이다. 그래서 미래의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또 함께 다지는 의미로 오늘 전략발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민주주의 민생경제의 총체적인 붕괴 위기 송재봉이 맡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크게 보면은 무소불위의 두 개의 권력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견제받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든지 이룰 수 있는 오만에 빠져 있는 이 검찰 권력, 그리고 국민위에 동시에 군림하고 각 부처에 군림하는 그런 기재부 권력, 이 두 개의 권력이 우리 사회를 위기로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두 개의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수의 특권, 특수부 검사 집단에 의해서 장악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부터 대통령실, 국무총리실까지 검찰 특수부 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관급의 기관장들도 요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금감원 등 검찰과 무관한 금융기관까지도 검찰 권력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언론 권력까지를 장악한 상태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법 권력의 핵심이라 하는 여당의 대표까지도 검사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이 현실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 권력을 민주화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 권력의 사유화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검사장급 이상의 직선제를 도입함으로써 공적인 통제 기능 속으로 검찰 권력을 놓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그 분리를 통해서 실질적인 이제는 검찰은 기소와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의 기능을 하고 수사 기능은 별도의 독립된 분리 기능으로 분리함으로 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안 먹는데? 네. 두 번째는 기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재부가 정말 어떤 집단인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덜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요구했을 때 그 당시에 이미 기재부가 청와대를 포함해서 실질적인 국가 요직을 장악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때 홍남기 부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돈이 없다, 국가 재정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없다던 돈이 갑자기 튀어나왔죠.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24조 5천억을 갑자기 만들어내더라고요. 이게 기재부의 장난입니다. 없는 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는 돈을 없다고 숨기고, 그래서 대통령까지도 가지고 노는 그런 행태를 보였던 거죠. 지금도 기재부에 장악된 우리 권력 구조 속에서 보면 지금 기재부의 무능함을 단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 기재부의 한 곳에서 기획기능, 국가의 전략에 대한 국가 운영 기조와 경제 기조에 대한 기획기능과 그리고 예산 편성 기능, 재정 권한을 한 부처가 가지고 있는 전례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들은 무소불위의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역으로 통제받지 않기 때문에 무능한 집단인 거죠. 그래서 세수 펑크가 50조가 났습니다. 예측을 잘못한 거죠. 그래놓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는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고 쓸 돈이 없어서 당장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을 살필 돈이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코로나19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감세해주고,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투자라고 하고, 국민에 대한, 특히 사람에 대한 투자에 가장 인색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낭비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기재부 권력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 기재부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산 편성권을 우선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 편성 권한을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시절에 바로 이러한 예산 기능과 재정 기능을 분리해서 두 개 부처로 나누는 것까지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이 예산 편성 권한을 청와대로 대통령실로 옮기는 방안을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청와대 일을 할 때도 기재부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청와대가 필요로 하는 예산도 못 만드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을 분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계획과 또 적재적소의 민생을 위한 예산 투자가 어렵다. 그래서 이 두 권력기관을 개혁하는데 제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이게 반대로 갔네요. 동시에 우리 사회가 가야 될 지향점으로 그리고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기후위기 문제, 두 번째는 저출생 문제, 세 번째는 지방소멸 문제입니다. 이 3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풀어야 될 핵심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지금 역행하고 있죠. 지금 태양광 업체들을 제가 거리에서도 자주 만납니다. 요즘에 제가 인사를 하러 많이 다니니까 태양광 쪽에
또는 신재생에너지 쪽에 일하는 기업들이 다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게 미래의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지금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될 이 기업들을 세무조사하고 막 그냥 세금 추징하고 이래서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마피아들의 이해만 대변하려고 하는 이 정권에게 미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나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지수가 전 세계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러면 우리의 대기업들이 앞으로 아마 수출도 못하게 될 겁니다. 지금 아리백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수출길이 막힙니다.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와 관련된 역할을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이 기후위기 대응과 우리 미래의 경제의 먹거리 문제를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극단적인 저출생 문제, 출산율 0.6명 시대로 접어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효용감 있는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미래 자녀 초저리 1억 대출을 시행하겠다. 이것은 자녀를 출생하면 초저리로 1억 대출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만들겠다. 그리고 자녀를 출생하는 숫자에 따라서 이걸 차감함으로써 세 자녀를 출생하면 이 빚을 탕감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그런 그 출산 대책을 만들겠다. 제가 이것도 거리에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출산 대책이 뭐야? 획기적인 안을 내놓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가족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본주택의 개념으로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방 소멸 위기의 대응과 관련돼서 특히 저는 지역 금융의 실필줄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 시장 선거 출마할 때도 지방 금융을 어떻게 살릴 거냐. 우리 충북은행이 없어진 것이 우리 지역으로 보면 엄청난 정말 피해입니다. 제가 전에도 사례를 들었지만 전북은행 하나가 2,000명을 고용합니다.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 2,000개가 우리는 충북은행이 사라짐으로 해서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시중은행에 의해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부단히 생기죠. 여기서 예금을 해도 투자는 외부로 다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금을 지역에 재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지방은행조차도 그래요. 광주은행이 지난해에 얻은 이익이 약 2천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재투자 환원한 건 3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의 어떤 시중은행으로는 이 수익이 지역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역 공공은행은 지자체가 투자를 하게 하는 거죠. 지자체가 투자를 해서 적어도 51% 이상의 지분을 지자체가 갖고 그 나머지 재원을 외부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거기에다가 우선적으로 운영 가능한 것은 금고가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을 지금은 시금고를 선정하는데 대부분 시중은행에다가 맡기고 있는 건데 이 금고 같은 업무를 맡으면 충분히 그 순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역이 필요할 때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경제조직이라든가 그 외에 필요한 곳에 자금을 제때 공급하고 지원할 수 있고 또 저리로 지원할 수 있고 시중은행은 경제위기 시에는 자금을 역으로 회수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가속화시키는데 역으로 이 공공은행은 그 위기의 시대에 오히려 자금을 풀무로 해서 위기를 같이 넘을 수 있는 지역 순환 경제를 만들 수 있는데 핵심적 요소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지방공공은행 설립과 관련된 법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지속 가능한 그런 경제 시스템을 완성하는 그리고 지역민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핵심 과제는 세 가지 안에 들어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청원의 문제입니다. 좀 길어지는데 어쨌든 청원의 발전을 위해서 더 큰 도전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 축을 청원으로 만들겠다. 청주 국제공항이 있지만 여전히 성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제 기능을 못하고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되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우리 참모들과 상의한 결과 글로벌 물류센터 유치로 아시아 물류 허브 공항으로 도약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물류센터의 핵심은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물류 회사들이 오히려 이것을 거점으로 하게 하고 그것을 유치함으로 해서 청주국제공항이 제대로 된 국제적인 그 물류 허브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핵심적인 좀 과제로 생각하고 이것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도권 및 충청권 메가시티 30분 생활권을 구축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충청권 광역철도의 조기 착공과 완공이 1차적으로 필요하겠죠. 동시에 수도권 내륙선인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오는 이 내륙선을 빨리 완공함으로 해서 청주역이 오히려 그 물류의 허브 기능과 공항과 연계돼서 여기가 오히려 우리의 경제의 어떤 성장의 핵심 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민간 전용 활주로 증설, 국제노선 다변화, 이것은 특히 지금 충북도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민간정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여기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중앙에서 노력하고 해서 이 활주로를 연장하고 또 신설하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심 항공교통망이라고 하는 UAM 운영 부지 및 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특히 MRO 3단지에는 이런 시설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잘 계획하고 설계하겠다. 이것이 굉장히 미래의 부가가치가 커지고 도심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드론 항공이라든가 드론 교통, 드론 택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미 그 상용화 수준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과학의 경제를 더한 미래도시 청원을 만들겠다. 2차 전지만 해도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특히 오창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는 이미 국내 최대의 생산 기지이면서 여기에 이제 그 연구 R&D 캠퍼스가 들어서게 되면 제대로 시스템을 갖춥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2차 전지에서 차세대 미래 먹거리인 ESS 신산업 메카를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ESS는 아마 2차 전지에 의한 차세대 먹거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것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곳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얼마나 잘 저장해내는 능력을 갖추느냐. 이것이 경쟁의 핵심이고 이것이 미래 먹거리의 경쟁의 핵심적 역할을 할 거다. 2차 전지보다 더 큰 시장 규모를 가질 것으로 저희는 이제 예상을 하고 여기에 대응하고 준비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방사선 가속기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들어오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방사선 활용 지원 시설도 구축하고 연관된 그런 이 지식산업 중심의 그런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소부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연계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창 산전 대개조 사업으로 신산업단지를 리뉴얼하고 특히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돼 있지만 이것을 잘 정착시키고 확장시켜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모두가 즐기는 문화 1번지 청원을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청권 광역철도 역사와 연계한 문화특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이미 이 바로 건너편에 우리 그 문화제조청도 있고 거기 국립현대미술관도 들어와 있고 또 안턱벌이라든가 이쪽에 그 밤고개 일대에 도시 재생과 연계된 그런 문화예술인들의 정착촌 등등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문화인프라를 대폭도 확충해 나가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충청권 광역철도의 역사라든가 또는 그 거점 역사와 연계해서 오히려 문화와 관광이 연계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청주라는 도시가 굉장히 멋이 없고 재미없는 도시라는 이미지가 갖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도시에 랜드마크가 없다. 청주에 하면 상징성을 가질 랜드마크가 없고
하다못해 전망타워조차도 하나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게 청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주의 상징적인 공간에 제대로 된 그런 랜드마크 기능하는 그런 전망타워를 포함한 여러 가지 관광적 요소가 가능한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 중부권 최대의 클래식 콘서트홀을 만들므로 해서 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런 어떤 문화를 그리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청원을 앞으로 구상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야 호수 습지가 연계한 미호강 생태 관광 벨트를 조성하겠다. 특히 우리가 태화강의 국가정원, 굉장히 우리도 다 한 번씩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천만의 국가정원 가보면 참 부럽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도 미호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원을 잘 활용해서 바로 이런 국가정원에 보험가는 그런 생태 관광지로 키워나가고 그를 위한 투자를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상생과 워라밸, 특히 요즘은 이제 그 출근과 퇴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미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청주형 워케이션 센터를 공항 주변에 설립함으로 해서 직접 이제는 직장은 여기가 아니지만 정주 인구를 늘리면서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앞으로 확장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자연과 상생하는 청정 환경도시 청원을 만들어 가겠다. 이 폐기물 문제는 우리 지역의 큰 숙제이자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지는 폐기물을 우리 지역에 가서 처리하는 것은 정말 못마땅한 일이고 바꿔야 된다. 그래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입법화하겠다. 그 동네에서 만든 폐기물과 쓰레기는 그 동네에서 처리해라.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걸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기초시설 인접 주민에게 이익 공유제 방식으로 해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을 주민에게 되돌려줘야 된다, 이런 방식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 우리 지역에도 이런 그 폐기물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이라든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환경 기초시설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민간 기업들이 사익 추구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올 때는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회유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써서 지원할 것처럼 하지만, 들어와서 그 기업이 얻는 이익은 전적으로 기업의 몫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이 다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익까지도 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게, 그래서 항구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청주공항 주변의 군소음 피해 보상 문제, 또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죠. 특히 우리가 F-35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소음 피해의 권역도 넓어지고 소음의 강도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이미 군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공항 이전에 버금가는 그러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공항 이전, 군공항을 옮기라고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이 일을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1차적으로 청원의 미래 비전을 포함해서 앞으로 만들어갈 청원에 대한 구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청원이 승리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가는 그런 도시 청원을 만들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동시에 저는 생활정치나 민생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류의 재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똑똑똑 숭재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정책과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정리는 되어 있는데, 그건 정말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여러 가지 공약과 과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2차로 다시 정리를 해서 제가 공약 발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 여기까지 해서 제 정책 공약 비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자 두 분 계신데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1차적으로 예비 후보 시절에는 2차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생활 실천을 중심으로 한 정말 주민들의 일상적 삶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공약들을 준비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이자 1억 대출을 네. 관심이 좀 가는데 네.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제 국가 정책으로 일단 확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아마 금융권하고 이거는 연계해서 계획을 설계해야 되는 것이고, 아마 국가가 일단 정책을 방향을 정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헝가리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저출산 극복에 나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돼서, 저희는 기존의 지자체들이 1억 뭐 얼마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소액으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아예 일시에 제대로 지원을 해서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없으시죠? 네. 이상 예,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오셨는데 사진 하나 같이 찍으시죠. 배경으로 해서. 쭉 다 오세요. 앞으로. 왜 안 나와? 나오셔요. 빨리 오세요. 여기 왜 다 거기 있어? 빨리 와. 빨리 와. 조영수 빨리 와. 아니 그냥 슬리퍼 안 나와. 안 보여. 그냥 안 나와. 빨리 와. 사람도 없는데 하나는 그럼. 자,